러브 액츄얼리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리차드 커티스 감독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게 틀림없다.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없다. 비록 추측에 불과했지만 러브 액츄얼리는 그만큼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한 감정에 빠져들게 하는 기묘한 마력을 가진 영화였습니다. 제 평생 영화를 보다가 행복하다고 느낀 건 딱 2번이었습니다. 한 번은 러브 액츄얼리고 다른 한 번은 어바웃 타임입니다. 기가 막히게도 어바웃 타임 역시 리차드 커티스 감독이 연출한 영화죠. 러브 액츄얼리에 이어 어바웃 타임까지 본 후에는 추측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. 두 영화에는 단지 좋은 각본과 뛰어난 연출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.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감독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영화였죠.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관객에게 그토록 풍부한 감정의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? 적어도 러브 액츄얼리와 어바웃 타임을 연출하는 동안은 분명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존 카니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. 원스도 그랬지만 비긴 어게인을 본 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이 사람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구나.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처럼 존 카니 감독의 영화에서도 자연스레 그런 감정이 전해졌습니다.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만들 수 없는 영화였던 거죠. 영화 속 음악에 그렇게 심취했던 건 쿠바의 재즈 뮤지션을 담은 빈 벤더스 감독의 다큐멘터리인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. 그런데 비긴 어게인을 본 후에 한 가지 의문도 가졌습니다. 과연 세 번째 작품도 음악 영화라면 또 한 번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? 3번 연속으로 같은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을 만족시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자기 복제 내지는 매너리즘에 갇힐 우려도 있죠. 싱스트리트는 제가 바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지켜본 존 카니 감독의 3번째 영화입니다. 그리고 그는 제게 멋진 답을 들려주면서 돌아왔습니다. 3번이 아니라 10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. 코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부모님에게 떠밀려 전학을 가게 됩니다.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고생하지만 우연히 라피나라는 소녀를 만나면서 모든 시름을 떨쳐버립니다. 이와 동시에 한 가지 난제가 생겼습니다. 라피나를 꼬시려고 밴드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.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코너는 내친 김에 진짜 밴드를 결성합니다. 어설프지만 노래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찍으면서 학교에서의 공연까지 앞두게 됩니다.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지만 라피나에게는 하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더군다나 라피나는 그와 함께 런던으로 가는 게 꿈입니다. 이상의 줄거리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봐도 싱스트리트는 음악 영화이기 이전에 전형적인 청춘 영화입니다. 이 외에는 거창하게 또는 유달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. 게다가 아주 뻔하게 흘러갑니다. 설상가상 원스와 비긴 어게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뚜렷한 갈등 구조는 없습니다. 그나마 독립영화였던 원스의 경우는 노곤한 삶 속에서 음악이 매개체가 됐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교감하는 영화였습니다. 반면에 할리우드에서 상업영화로 제작한 비긴 어게인은 원스의 현실적이고 무거웠던 톤마저 벗어던졌습니다. 거의 긍정과 낙천으로 가득한 판타지에 가까웠죠. 주인공들은 절망에 빠질 법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고비와 난관 없이 음악을 척척 완성하고 음반을 내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흘러갔습니다. 이렇게 매끄러운 구조의 이야기를 가진 건 싱스트리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황급하게 밴드를 결성해야 할 상황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적절한 멤버를 차례대로 만납니다. 곡 작업은 순탄하게 흘러가고 코너와 라피나의 관계도 잠시 삐그덕하지만 그럭저럭 잘 풀립니다. 마치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최소연에게 잘 보이려고 시작한 농구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것처럼 싱스트리트의 코너도 자신의 밴드와 음악에 푹 빠집니다. 뻔하죠. 아주 뻔하죠. 드라마의 기본은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존 카니 감독의 영화는 그게 두드러지질 않습니다.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전혀 밉지 않다는 것입니다. 심지어 재밌습니다. 참 희한하게도 비긴 어게인을 봤을 때와 똑같습니다. 분명 비판할 구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넘기게 됩니다. 그 이유는 10중 8구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존 카니 감독의 연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사실 싱 스트리트는 존 카니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현실의 굴레를 조금이나마 더 끌어들였습니다. 영화의 배경인 1985년의 아일랜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. 코너의 아버지도 직장을 잃었고 그 때문에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. 설상가상 부모님은 이혼할 위기에 처하고 전학간 학교는 엄격한 규율로 학생을 다스립니다. 연애 감정도 다소 일방적인 면이 있어서 원스와 비긴 어게인에 비하면 더 뚜렷한 갈등을 보탭니다. 이 모든 것은 결국 음악이 코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리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로 쓰입니다. 사회와 가정과 학교, 그리고 연애마저 절망과 불행을 거듭하지만 코너는 한순간도 음악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가까워지고 빠져들게 됩니다. 싱 스트리트는 다분히 존 카니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0중8구 본인에게 음악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 되돌아보는 회고록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존 카니 감독만을 위한 영화는 아닙니다.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얻거나 우울한 기분을 달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싱 스트리트는 음악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영화입니다.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코너의 밴드가 학교에서 연주하는 장면입니다. 제게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보고 음악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할지니 라는 말을 떠올렸던 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. 한편으로는 최고의 성장 영화 중 하나인 빌리 엘리어트와 겹쳐지는 면도 있습니다. 영국 영화인 빌리 엘리어트도 싱 스트리트와 비슷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. 아마 두 영화의 시간대도 비슷할 겁니다. 빌리 엘리어트의 빌리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 살면서도 발레라는 특이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.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지만 끝내 아들만큼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. 싱 스트리트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. 저는 이 인물에게 더 애착이 가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. 누군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영화가 모두 당대에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. 싱 스트리트의 경우는 듀란 듀란과 아하, 그리고 더 큐어 등의 반가운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이와 더불어 코너의 밴드가 지극히 1980년대스러운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는 것도 재밌습니다. 개인적으로 1980년대까지 유행했던 신스팝을 좋아해서 그런지 더 반가웠습니다. 코너와 친구들이 분장한 걸 보면서는 저도 모르게 보이 조지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싱 스트리트는 긴 말이 필요한 영화는 아닙니다.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화도 아닙니다. 하지만 영화가 줄 수 있는 순수한 즐거움으로는 만족하고도 남습니다. 음악을 발판으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청춘의 열망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. 지금 코너와 비슷한 나이인 10대나 20대는 모를 수도 있지만 30대 이상이라면 싱 스트리트를 보시면서 저처럼 애잔한 감정을 갖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도 부디 이 영화를 보고 현실에 굴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.